대표 1번, 2번까지 했죠. 너네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은 나중에 하실 거고. 유시 1번 모르겠다고. 오늘 직선 다 봐. 네? 예? 아 그럼 시험 못 보겠다. 시험 안 보면 그럼 볼 수 있지. 자, 대표 3번 간다. 대표 3번입니다. 한 번쯤은 공부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푸는 거고, 정리 형식으로 한 번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직선이 있을 때 어떤 세 점이 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조건을 풀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 B, C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를 쓰시면 돼요. 기울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울기 값을 구할 때 두 점으로 구하잖아요. 점 두 개로.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와 B를 사용해서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쳤을 때 X 증가량하고 Y 증가량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기울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랑 C를 사용했을 때도 어쨌든 X 증가량이 있고 Y 증가량이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울기 값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A, B 기울기, 자, 이 기울기와 누구랑 같다? B, C 기울기가 같을 거다. 어쨌든 식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고, 자,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A랑 C를 가지고도 기울기를 갖다가 이제 구하면 얘도 기울기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세 개 기울기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A, B 기울기랑 B, C 기울기랑 같고, B, C 기울기랑 A, C 기울기랑 같고. 그래서 자, 정리로서 이것도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뜻. 자, 대표 문제 보시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A 값을 찾아볼래? 라는 뜻이죠. 그래서 풀이 과정은 일단 A, B 기울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B, C 기울기를 구해서, 이건 A, C로 갑시다. A, C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 두 개가 똑같아야지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B 기울기는 당연히 이제 식을 세우실 때 X 증가량, 자, A-에서 A 플러스 3죠. 세우시면 되고, 자, 이게 A, B 기울기고, AC 기울기는 3 빼기 1 분의 마이너스 5 빼기 3이라고 세우면 되는데, 이거 기울기 계산하면 얼마니? 4분의 얼마 나와요? 4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자, 그러면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2라는 거 이해됐나? 네. 맞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야지 한 직선 위에 있어? 얘도 마이너스 2가 나와야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자, A 플러스 3은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얹어서 풀어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6 이거부터 3A 값이 3이기 때문에 A가 1이 나오게 된다. 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다음 거 할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시. 이해 못했어요? 이게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면 기울기가 하나로 동일하겠지. 직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 거야. A랑 B를 활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또는 B랑 C를 활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근데 그 값이 어떻다고요? 값이 같아야지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 A랑 C를 사용해서 기울기를 찾을 수도 있죠. 이 값들이 다르면 안 된다고. 아마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는 A랑 B를 사용했더니 기울기가 2분의 1이 나왔어. B랑 C를 사용했더니 기울기가 1이 나왔어. 야, 이러면 이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냐?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느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구하더라도 그 기울기가 다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가 문제죠? 기울기 구하는 방법을 몰라? 자, A, B
자, C, B. 자, 이거 두 개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 찾는다. 여기까지 됐나? 그걸 써주신 거다. 그래서 AB 기울기를 찾았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고, 자, AC 기울기를 찾았더니 계산이 돼서 마이너스 2였다.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 이게 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경. 수학 못하는 애들은 결국에는 책에 풀이 과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갈게. 자, 이 대표용 4번입니다. 직선의 개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좀 볼게요. 자, AB는 0보다 작다. 자, BC는 0보다 크다. 자,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음 직선에 어디를 지나는지, 어디를 지나지 않는지를 한번 얘기해봐. 지나지 않는 삼각형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얘를 y는 꼴로 바꿔요. 자, y는 꼴로 바꾸라는 건 나머지 항들을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눠주면 돼요. 따라서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a 빼기 b분의 c로 정리가 됩니다. x 빼먹었네.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기울기의 상태를 봐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y절편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근데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거 수학에서 해석할 때는 a랑 b가 부호가 어떻다라고 해석해야 돼? 다르다. 그러면 네가 생각했을 때 b분의 a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지? 부호가 다르니까요. 거기 앞에 음의 보호가 하나 더 붙었죠? 그럼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오케이. 기울기는 일단 양수 판정. 기울기가 양수로 판정됐다는 것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자, y절편 쪽도 볼게요. 자, BC가 0보다 크다라는 건 B랑 C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니까 BC 나눌 때도 B 나누기 C, 요거 C 나누기 B죠? 얘도 지금 현재 양수였다. 근데 앞에 음의 부호가 붙었죠? 그럼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y절편 먼저 보는 거야. 자, y절편이 음수니까 0보다 아래쪽에 y절편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 형태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개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 제2사분면이 자,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자, 유형 5번. 대표유형 5번 좀 잘해야 돼. 알겠지? 대표유형 5번은 잘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5번. 알겠지? 간혹가다가 이 직선을 이렇게 줄 때가 있어. 문제 조건으로 이 직선을 줄 때 5번처럼 주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로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플러스, 자, k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죠? 자, 직선의 방정식 형태 중에 간혹가다가 이런 형태가 주어질 때가 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자, 이거를 해석할 때, 자, 우리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 이 5번에 주어진 이 직선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x랑 y는 변수예요. 그럼 일단 이거 구별부터 해라. x랑 y는 변수인 거고, 자, 여기서 k는 상수예요. 자, 변수랑 상수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상수 k에 대해서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을 찾을 거야. 다시. 자, 이런 형태의 직선의 일단 해석은 정점 찾기. 정점이 무슨 뜻이야? 너 운동 좋아해? 무슨 운동 좋아해? 뭐야? 운동을 좋아하는데 무슨 운동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운동 좋아해? 무슨 운동 좋아해? 축구 좋아해? 축구 선수가 꿈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정점 찾기 그냥 물어본 거야. 알겠지? 자, 정점 찾기
그 정점이 무슨 뜻이에요? 한 분야의 정점에 올랐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지. 자, 정점이라는 것의 해석은 반드시 지나는 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뜻이지? K 값은 상수인데 이 K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자, 다시. 자, 직선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정점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정점 찾는 방식은 K에 대한 항등식을 풀 거.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스텝으로 알려드리는데도 못하면 지옥 간다. 알겠지? 첫 번째,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스텝이 딱 두 가지거든요. 자, 항등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얘들아, 내림차순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니? 내림차순 정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적으면 지금 이거는 내림차순이야, 오름차순이야? 오름차순이지.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로 정리하는 게 오름차순이야. 차수를 내려가는 방향으로 쓰는 게 내림차순이야. 그러면 가장 앞에 써야 되는 거는 당연히 최고차겠죠. 네가 봤을 때 문자가 K면 K에 대한 지금 몇 차인 거야? 1차인 거죠? 1차인 거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됐을 때 무슨 K 더하기 뭐는 0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K에 대한 내림차순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뭘 풀어? 항등식을 풀어. 이게 무슨 뜻인데요? 오른쪽의 0은 0 곱하기 K 더하기 0이라는 뜻이야. 개수 비교를 한다. 항등식 풀어나갈 때 얘가 얼마고 얘가 0이고 얘가 얼마고 얘가 0이어야 K가 바뀌어도 무조건 0 나오지? 이런 뜻이에요. 괜찮을까요? 이 과정을 반드시 풀게끔 돼 있다. 이 과정을 반드시 풀게끔 돼 있고 이걸 풀게 되면 잘 보세요. 이걸 풀게 되면 X 값이 하나 나오게 되고 Y 값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이게 정점의 좌표예요. 알겠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잘 봐. 요 식을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무엇 K 더하기 무엇는 0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 K를 포함한 항만 집중해봐. 그럼 뭐 있어? 이놈 있죠? 첫 번째는 EKX예요. 맞아요? K로 묶을 거예요. 여기 뭐 해야 돼요? EX.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 다음 Y쪽도 볼게. 마이너스 KY. 맞아? Y로 K로 묶었지? 마이너스 Y가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K 지금 하나 남죠? 플러스 1 이렇게 묶으시면 된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이 뒤쪽으로 싹 다 몰아서 상수항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야 플러스 4y 상수는 플러스 1 하나 남습니다. 뒤쪽으로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 정리예요. 몇 가지 됐어요? 됐어요? 니네 대답 안 하면 그냥 나 멋대로 진도 다 나가버린다. 알겠지? 너네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대답 안 하시면 이해 못한 걸로 간주해요. 이해 못한 걸로 간주하면 그냥 내 멋대로 진도 나갈 거예요. 알겠죠? 대답하세요. 자, 얘가 얼마고 0이고 얘가 얼마다 0이나를 풀면 돼.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고 얘를 풀어서 나온 x값과 y값들이 결국 뭐야?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그 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 너네들이 푸세요. 알겠죠? 그래서 정점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5번 문제는 문항 자체가 중요합니다. 조건 중에 직선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우리는 뭐부터 찾아야 돼요? 정점부터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자, 넘길게요. 유형 5번까지 지금 했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유형 6번.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번 찾아볼래?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두 개를 연립하여 풀어서 교점을 찾고, 이렇게 교점을 찾고 그 교점과 원점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지 않는다. 그건 그냥 교재에 써 있는 풀이야. 알겠지? 저는 앞에 거 사용할게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세울게. 자, 식은 바로 세워줘. 왜? 교점을 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식 바로 세울게요. 자, 직선 두 개 남아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x-2y, 자, 플러스 1, 자, 더하기, 자, k로 묶는 거야, 이렇게. 자, 두 번째 직선. 자, 3x-2y, 자, 빼기 1, 자, 이렇게 일명 처리하시면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 조건 확인. 0,0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조건은 이거예요. 그래서 00을 대입해요. 0,0을 지나야 되니까 00을 대입합니다. x에 0 넣고 y에 0 넣으라는 뜻이야. 그럼 x 0 넣고 y 0 넣으시면 자, 1 더하기 자, k 곱하기 자, x 0 넣고 y 0 넣으시면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게 0 돼야 됩니다. 따라서 k 값은 1이 나오게 되고요. k 값 나온 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다시 식을 정리해줘요. 그럼 k가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이 직선 두 개 더하기가 되겠지? 자, 결론 따라서 자, 두 개의 합은 자, 4x 마이너스 4y는 0이 되고요. 이거를 y는 꼴로 고치시면 자, 따라서 y는 x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어때? 교점을 구하지 않고 가는 풀이 과정은 어떠냐는 말이에요. 알겠지? 자, 이렇게 풀이 과정 한번 정리해 놓고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거를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거기 밑에 다른 풀이도 써있네. 제가 그냥 다른 풀이로 설명한 거야. 알겠지? 너는 공통수학에서는 이 두 번째 풀이가 훨씬 중요해. 훨씬. 알겠지? 두 번째 풀이 과정이 훨씬 중요하니까 두 번째 풀이 과정으로 공부를 해 놓으세요. 웬만하면. 알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험 볼까? 시험 볼까? 봐야 돼. 진도를 너무 짧게 나간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 시간. 그렇지. 그러면 공수예요. 뭐예요? 공부 공부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3학년 1학기 해요? 3학년 2학기 하잖아요. No. 언제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는 너네 지금 3학년 2학기 듣고 있는 애들 있잖아. 맞지? 그게 9월 첫째 주에 끝나요. 그래서 9월 첫째 주에 3학년 2학기 학교 시험지로 시험 볼 겁니다. 그거 못 보면 어떻게 되겠냐? 인생 망하는 거죠. 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까지는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제가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까지는 이야기를 해야지 다음 주 이제 진도가 매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수직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 평행과 수직 조건. 자, 평행 조건은 어떻게 풀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다 y는 꼴로 고쳐져 있는데, 얘들아, y는 꼴로 고쳐져 있을 때 평행 이제 찾는 거 이런 거, 나 설명 안 해줘도 되지. 뭐가 같으면 평행이야?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인데, y 절편까지도 같아버리면 뭐라고 불러? 그건 일치잖아. 그럼 평행은 일치 조건이랑은 약간 다른 조건이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얘는 같은데, 얘는 다르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너무너무 쉽잖아, 그치? 맞아? 토할 것 같아, 너무 쉬워도. 맞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다루잖아요. 직방 형태는 이런 형태라고 하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y는 꼴로 다 바꾼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확인하자는 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알겠지? 이 상태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형태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3x 플러스 1이랑 3x 마이너스 5는 두 개가 평행이에요. 근데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잘 봐. 자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요 이게 위의 식이고 이게 아래 식이거든. 근데 직선의 방정식 형태는 어찌됐건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깔끔하게 안 줘. 그럼 보통 어떻게 주냐면 이걸 이렇게 주는 거야. 봐봐 이거를 6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보고 얘랑 얘가 평행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방금 뭐 한 거 같니? 내가 이거를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라고 쓴 거는 방금 뭐 한 거 같아요? 두 배를 한 거 같죠? 이게 포인트예요. 두 배를 한 거 같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x랑 y 쪽이 결국엔 위쪽 아래쪽 관계 자체가 배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평행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 6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이 x와 비율, y와 비율을 따졌을 때 이 비율이 같으면 평행입니다. 다시 자 이쪽에서 평행을 따지는 방법은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으면 평행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뭐까지도 같으면 일치일까? c'분의 c까지도 같으면 일치해요. 자리 뺏겼어. 자리 하나 만들어줄까? 대신에 이제 좀 높아. 네? 책상을 두 개를 쌓는 작업이에요. 제가 안 될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볼까요? 별로일까? 해볼까요? 여기 쌓지 않니? 졸려? 많이 졸려? 지금 잠 깬 거 같은데? 얘까지도 같으면 일치고요. 이게 다른지를 체크하는 게 심화 문제예요. 알겠어? 이게 다른지를 체크하는 게 심화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걸 풀 거긴 한데 이걸 풀었을 때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걸 풀 때 값이 두 개가 나오면 답은 하나거든. 그 하나를 걸러낼 때 사용하는 게 이쪽 비율이에요. 이게 같아질 거거든요. 그럼 일치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가 공부를 해놓은 이쪽 비율 따졌을 때 이 비율이 같으면 평행이다. 여기까지 됐나? 자, 뒤쪽에 이 비율까지도 달라져야지 평행입니다. 이것까지 같으면 뭐라고? 완벽하게 일치라는 거고 그 얘기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관계가 배수 관계였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엔 1번과 2번이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일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지도록 합니다. 라는 거죠. 자, 수직 조건 볼게요. 자, 수직 조건은 엄청 쉬운. 자, 수직 조건은 그 어떤 직선 두 개가 수직이다라고 하는 조건이거든. 이게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 별표 5개. 수직 조건은 계속 써. 계속 나오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 수직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해보는 거예요.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된다.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수직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y는 2분의 1x라고 하는 직선과 자,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 두 개는 서로 수직 관계예요. 왜죠? 얘랑 얘를 곱하면 얼마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2분의 1x가 이렇게 지나갈 때
마이너스 2x는 이렇게 지나가서 얘가 수직을 이룬다는 거거든? 그럼 증명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한번 구경을 시켜드릴게. 이게 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태초에 수직인 두 직선이 있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놈을 나는 a분의 bx라고 할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a분의 bx라고 할 거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어떤 삼각형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데 여기 삼각형을 만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를 갖다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직각삼각형과 우리는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찾는데 잘 봐. 각도 체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동그라미.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가 다시 뭐가 될까?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가 되는 경우를 찾습니다.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까지 돼요? 그럼 x. 이제 이놈하고 이놈이 이제 일단 합동관계에 놓여지기 때문에 오케이? 합동관계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놈의 기울기가 a분의 bx가 됐을 때 이놈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a로 표현이 되죠? 기울기가요? 그럼 이제 모양을 보니까요. 얘랑 얘 모양을 보니까요.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됐지? 가볍게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걸 사용하려면 외워야 돼요. 알겠지? 자, 이걸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형태. 자, ax 더하기 자, by 더하기 c는요. a 프라임 x 더하기 자,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요. 이런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도 수직을 확인하는 방법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증명 과정은 얘를 y는 꼴로 고치고 얘도 y는 꼴로 고쳐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를 쓰면 나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증명 안 할게. 그럼 결론부터 가자면 자, 여기는 얘가 쓰여요. 똑같이 AA 프라임, BB 프라임이 쓰이는데 자, 확인할 때는 이렇게 갑니다. AA 프라임 두 개 곱하는 거야. 더하기 BB 프라임 두 개 곱하는 거야. 두 개를 곱해서 더했는데 이게 0이 되잖아. 이게 0이 되면 수직인 거야.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y는 꼴로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라면 이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된다를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한다고 치면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이 0이 된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얘도 그냥 얘랑 같은 말이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된다를 처리하는 게 얘인 거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E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선은 제가 이렇게 드려요. 자, X 플러스 2Y 빼기 3은 0이라고 주어졌어요. 문제를 읽었는데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럼 우리는 두 직선의 관계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1이죠? 2 곱하기 1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2 자, 두 개를 더해보니까 0으로 떨어지네요. 그럼 이게 무슨 관계예요? 두 개는 수직 관계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y는 꼴로 정리되어 있을 때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 된다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면 AA 프라임, BB 프라임 활용하시면 됩니다. 끝. 자,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자, 거기 밑에 확인 1번 볼래? 31페이지에 확인 1번 보세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 M 얼마야? 자, 다시.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이거 평행하다는 답을 마3이라고 하시면 제가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다시 M값 얼마? 3. 오케이. 자, 수직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두 번째 거는 그냥 y는 꼴로 고치면 기울기가 얼마니까? 기울기가 4니까 얘랑 수직인 놈은 기울기가 얼마일까? 마4분의 1 마이너스 역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역수.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수직인 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어요? 넘어가요. 자, 두 직선이 평행 또는 수직일 조건. 야, 이거 진짜 쉬운 건데
보자. 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직선의 평행한 직선. 얘들아 이런 뜻이겠지.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 어디를 지나는 거야? 아,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는 어디를 지난다? 좌표 말로. 마이너스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0. 자, 기울기는 자 누구랑 평행하다? 4x 플러스 7이랑 평행하다. 그 기울기가 얼마나 뜻이에요? 아, 그럼 이거 두 개 알면 직선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y는 자 기울기 열고 자 x 플러스 1 플러스 0이라고 세우시면 정답.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자, 점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 일단은 누구와 수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얘랑 수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이놈이랑 수직이어야 되는 거 맞죠? 얘는 어떻게 알려줄까? 이렇게 알려줘 볼게. 풀이를 이렇게 써. 이놈하고 수직인 직선을 바로 세운다. 알겠지? 자, 이놈하고 수직인 직선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아까 이미 힌트를 좀 드리긴 했어요. 자, 이놈과 수직인 직선은 3x 라고 일단 시작을 하면 알겠지? 계속 곱하면 3이지? 뒤쪽 곱했을 때 마3 떨어져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이러는 순간 이미 기울기 관계는 수직입니다. 알겠죠? 플러스 K 이렇게 세우면 얘랑 수직인 직선이 세워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 상태에서 자 얘가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니까 대입해서 K를 찾아주면 끝. 됐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면 다르게 설명해 줄게. 이거 어려우면 자 얘랑 수직이라고요? 기울기를 찾아요. 자 이놈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죠? 이놈과 수직인 거는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기울기가 3이어야 되겠지? 그리고 지나는 점으로 뭘 줘? 마이너스 2,1을 주겠지? 이거 두 개 가지고 직선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 편한 걸로 하십시오. 다시 이놈하고 여기를 보시고 이놈과 수직인 직선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게 매끄럽게 되시면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셔도 y는 걸로 고쳐서 기울기 확인하고 지나는 점 확인해서 직선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편한 대로 연습하십시오. 편한 대로. 자 여기까지 풀이해 드릴게요. 자 대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진도를 너무 많이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직선 2번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것도 좀 개념적으로 좀 정리해 드릴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2학년 2학기 때 아마 심화 문제로 이런 것들 한 번씩은 나와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는 딱 세 가지 상황밖에 없어. 세 직선이 다 평행한 거죠. 이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너무 쉽잖아. 기울기 세 개가 다 똑같잖아. 그래서 이건 시험 잘 안 나오고 두 번째는 세 직선 중에 몇 개가 평행하다? 그렇지. 두 개가 평행하다를 풀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림을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림을 외우고 우리는 그 그림에서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를 풉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근데 첫 번째 건 시험에 잘 안 나와, 이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거랑 이 세 번째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 봐봐. 자, 주어진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실수 A 값을 모두 구해봐. 뭐 이런 뜻이지? 자, 두 개의 직선 먼저 정리해드리면, 자, 기울기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죠? 지금. 자, Y는, 자, 2x 플러스 2. ax 플러스 2 이렇게죠? 자 봐봐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일단 너네들은 보통 두 개를 풀어야 돼.
얘는 안 나온다 그랬어. 왜 안 나와? 이미 얘네 두 개가 평행하지 않아. 첫 번째 상황 깨진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 두 번째랑 세 번째랑 풉니다. 얘는 세 개 중에 몇 개가 평행이야? 두 개가 평행이지. 그럼 잘 봐. 평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 이렇게 평행이에요. A 얼마예요? 2. 하나 찾은 거야 벌써. 자 이렇게 평행일 수 있죠. A 얼마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A 값이 두 개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요거 풀어야 되겠지. 뭐 필요해? 교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를 몇 방을 풀어? 갖다 놓고 그냥 x값 찾으면 돼. 3x가 얼마니까? 3이니까 x 얼마? 1. x가 1이면 y 얼마? 3. 그게 얘도 얘를 지나야 돼. a. 자, a 얼마? 1. 네, 그래서 이 세 개가 정답입니다. 이거랑 이게 a 값. 어때? 할만하죠? 이거는 내용을 모르면 당연히 못 풀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자잘자잘한 풀이 과정보다도 이 두 개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세 직선 중에 두 개가 평행하거나 아니면 세 직선이 한 교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유형 3번. 자, 수발. 제목이 수선의 발입니다. 맞죠? 자,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찾아봐. 얼굴다 구하래요, 그죠? 1,2고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자, 플러스 2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하자.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자, 이건 직선이 y절편이 1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이 정도로 가는 이제 직선이라고 하자. 그런데 1,2의 위치는 자, 1,2는 대략 여기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쭉 내렸을 때, 자, 요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저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좌표가 얼마일까? 자, 여기. 자, 그래서 여기가 1,2고요. 자, 우리는 이걸 찾아요. 보세요. 얘를 찾아요. 얘. 이 직선을 찾아요. 필요한 건 두 개입니다. 뭐랑 뭐지? 첫 번째. 세배가 안 되는구나. 직선에서 필요한 건 두 개야. 뭐랑 뭐? 그렇지. 기울기,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은 얘인 것 같아. 그지? 끝났어. 지나는 점 1,2.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기울기가 필요한 거야. 무슨 조건이죠? 수직 조건이죠.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자, 그럼 직선 세울 수 있다 없다? 자, 세워볼게요. y는 2 열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세웠고 누구랑 연립하면 될까? 원래 주어진 직선과 연립을 하면 여기 교점이 나옵니다. 그게 수선의 발이에요. 됐지? 따라서 이놈하고 이놈을 연립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풀이 과정이 들어가요. 괜찮을까요? 일단은 됐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유형 4번. 자,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다 해서 자,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을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첫 번째는 이미 배웠어. 점점거리를 이용하는 방법.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직선, 수직이등분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가려면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를 찾고 수직이등분선이 지나는 점을 찾아서 직선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다 소개합니다. 자, 1번 점점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저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을 가지고 점점거리를 이용합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A, B의 수직이등분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이등분선은 이등분을 함과 동시에 어떤 상황이어야 돼? 수직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야.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에 점이 몇 개 있어요? 많이 있죠.
맞아? 점이 많이 있지. 이 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 어디까지 거리가? 이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A와 B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어디를 잡아도 A와 B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걸 점점거리로 풀 수 있죠. 결론.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P를 기준으로는 당연히 AP랑 BP가 길이가 같다. 이렇게 세워서 정리를 하면 직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기울기랑 점을 찾아요. 당연히 A 좌표랑 B 좌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당장 이 두 좌표를 가지고 이놈의 기울기를 찾아. 그럼 수직이등분선의 이제 기울기는 얘랑 수직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찾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럼 기울기 찾아졌죠? 그 다음 지나는 점은 다 반드시 무슨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A와 B의 무슨 점이에요? 중점이에요. 중점이면 A와 B의 뭘 구해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지나는 점으로서는 중점이다. 할 수 있겠지?